고등 개념서 유형서 오늘 첫 페이지는 예, 자, 고등 초견에 이용하는 개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넓게는 항상 얘기 드렸어요. 고등 개념서 사실 뭘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제 뭘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이제 지금 아마 1번에 써 있는 이 기초 개념서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서를 제 나름대로 세 단계로 나눠봤어요.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뭐 좀 어려운 상위 개념서 이렇게 고급 개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이 시중에는 이제 집중력이 매우 약한 친구들 혹은 이제 중학교 때 또 좀 고전했던 친구들이 고등 선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기초 개념서들이 있죠. 예, 그죠. 네. 기초 개념서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초 개념서들은 사실 이제 이게 순서예요, 순서. 난이도 순서. 실제 수력 충전이 제일 쉽고, 그 다음이 만렙, 그 다음이 풍산자인데, 풍산자는 이제 정상적인 일반 개념서에 집어넣을 수도 있겠으나, 근데 너무 이렇게 정상적인 난이도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개념서 정도보다는 이제 기초 개념서에 넣고, 제가 이제 이 기초 개념서를 설명드리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기초 개념서는 진짜 말 그대로 기초예요. 그러니까 개념서를 기초 상태로 끝내서는 도저히 이거는 이제 뭐 유형이나 심화 빌더 문제풀이에 답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개념서를 이용하는 어떤 방법은 어, 고등 과정을 초견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초견을 위한 준비를 한다 혹은 예습을 한다 이 정도의 관점과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과정을 하는데 뭐 아이가 너무 고등학교 과정이 궁금하다 이랬을 때 한번 좀 던져줘서 그냥 의미 없이 한번 쭉 보는 이런 책의 어떤 진짜 겉핥기, 진짜 겉핥기 정도의 느낌의 개념서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드리면 사실 아이들이 개념을 익히는 과정을 혼자 저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혼자 이렇게 섭렵해서 거기에 쓰이는 개념들을 따라가고 뭐 교과서를 읽고 이렇게 해서 논리적인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날 것으로 쌓아가는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개념서의 레벨과 개념서의 종류, 그다음에 개념서의 어떤 적합성 등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서 요즘은 그렇게 개념을 쌓기보다는 이제 선생님의 수업으로 개념을 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게 거의 뭐 대부분 아닐까요? 뭐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등등 이 수학 선생님들이 뿜어내는 설명해주는 뿜어내긴 뭘 뿜어내 설명해주는 어떤 개념의 수순과 그 설명, 그다음에 논리에 따라서 아이들이 익혀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설명 위주의 패턴의 개념 설명을 듣게 되면 사실 본인이 그 개념서를 열심히 읽고 독파하지 않는 이상 별로 그렇게 개념서의 수준 자체가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이제 일상적인 수업을 깔아서 수업을 할 때, 뭐 만렙, 뭐 풍산자 이런 책들을 기본 개념서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예, 수업의 어떤 개념의 난이도는 엄청 높게 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문제들은 너무 쉬우니까 기본으로 풀고 프린트로 고급 유형까지 뭐 다 나가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 반이 뭐 만렙반이나 풍산자반은 아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등 과정은 누구한테 배우냐, 초기에 누구한테 배우냐, 결국은 어떤 논리 구조로 처음에 이제 습득을 해 나가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책 선정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얘기예요. 오늘날 현재 교육 상황상 그렇다. 근데 이제 혼자 보거나 그런 친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미리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공항상 실제로는 어 책들은 어떻게 뭐 난이도 구분이 되겠으나 사실 실력 정석 반이라고 해놓고 선생님이 논리 구조를 쉽게 설명하면 그게 무슨 실력 정석 반이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현실 세계는 정황상 어떤 개념의 깊이, 사실 서술되어 있는 깊이와 높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 깊이와 높이보다는 수록되어 있는 문제,
쓸 때는 문항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서는 개념서인데 그 개념을 잘 갖고 닦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혹은 개념을 뒷받침하는 어떤 문제들 있죠. 문제들의 난이도로 실제로 그 문제들의 난이도가 아이들 학습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 문제들의 난이도 뭐 어쨌든 높낮이를 뭐 그저 측정할 수 있는데 또한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이 그 책만 하고 끝나요. 그러면 이제 좀 의미가 있겠으나 뭐 다른 부수적인 프린트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완성이 되면 사실 그렇게 되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뭐 어떤 개념서를 쓰는 게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믿거나 뭐 이런 건 사실 아니다. 예, 아셨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학원들에서는 이제 이 개념서에 이름을 걸고 뭐반 이름 클래스 네이밍을 그렇게 한다든가 해서 클래스의 어떤 난이도를 이제 공공연하게 어 이제 직관적으로 표현해 드리고 있으니 이제 어느 책이 쉽고 어느 책이 어렵다 정도만 익히시면 되겠고. 자, 우리 아이들은 결국은 이제 수학을 잘하려면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념서를 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개념서를 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의 개념까지를 공부했냐 이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뭐 이게 좀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야, 뭐 어려운 개념서를 봐야 당연히 어려운 개념까지를 다 공부한 거 아니야. 근데 실제 필드에 있어 보면 그렇지가 않다고요. 아이들이 뭐 어떤 개념서를 선택했다고 해서 제가 그 개념서를 보고 오는 친구들은 사실 별로 없고 오히려 그런 친구들보다는 제가 설명해 주는 개념들을 곱씹고 필기하고 그것들을 다시 복습하고 그 개념을 기준으로 문제 적용 훈련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개념서들을 총망라해서 거기 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되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지. 너무 이렇게 어, 그 교재, 개념서에 너무 목매일 필요는 없는 게 현재 시점에서의 제 관점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궁금하시잖아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어, 수력 충전 만렙 분상자로의 개념은 이제 되게 유의미하겠으나 어떤 습득력이 낮은 친구들이 처음 공부하는 데는 당연히 유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어, 뭐 중학교 수학까지를 굉장히 뺑뺑이 놀았어. 우리 이제 고등학교 가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할 거야. 그러려면 이제 기초적인 과정부터 차곡차곡 올려야 되니까 그런 친구들 혹은 이제 뭐 습득력이 굉장히 안 좋아. 부족해. 그런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한 방에 높은 개념을 배우면 뭐 거부감이 일 수 있어. 뭐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책들인데 실제로 이제 제 관점에서는 이제 유효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서들을 해갖고 맞을 수 있는 어떤 유형이나 심화라, 뭐 심화까지는 접근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아예 그냥 유형도 거의 대부분 전반적으로 이렇게 포섭이 안 되는 개념서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선택을 안 하시는 게 매우 좋다. 매우 좋다. 예. 야, 그래도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수력 충전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그 공부를 안 할 때는 뭐를 시켜도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야속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공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공부량이 적을 텐데 그걸 더 쉬운 걸 시켜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좀 정상적인 패턴과 페이스에 어떤 더 비정상은 아니니까 조금 더 어려운 예, 보통의 난이도의 개념서를 선택하시는 게 더 올바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뭐 여기 얘기해 주셨는데 밀크티님이 고등수학을 홍보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터득을 하면 얼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애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무예도 혼자 갈고 닦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리고 솔직히 저희 시대 때 우리 시대 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예, 뭐 혼자 스스로 이렇게 그만큼 득도한 거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도 수학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 자신이 수학 공부를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 말고 선생님들이 막 세미나 같은 거 하잖아요. 아니 그 세미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럼 뭐 서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뭐 공부를 하려고 모여서 한다. 이거는 뭐 약간 그 뭐 약속의 개념, 관계성의 개념으로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선생님끼리 뭔가 소공부를 한다. 이 개념은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돼요. 예. 뭐 영어 스터디랑은 좀 다른 느낌인 거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터득하다 이게 제 관점을 얘기 드립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성공이라는 체제 자체는 굉장히 존중받고 존중하고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 예. 아이들은 이제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뭐 수학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고등의 어떤 개념들을 혼자 이제 터득을 해야 한다. 이런 건 사실은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근데 그거를 뭐 1시간 넘게 터득 혼자서 이런 거구나. 까리까리 이렇게 얻어간 정보들을 학원에 딱 갖다 앉혀놓으면 명 강사가 5분에서 10분 만에 다 설명해서 해치워서 머릿속에 쏙쏙 넣어주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네, 고등 수학학원, 뭐 초견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고등 과정부터는 학원을 보내는 이유도 뭐 관리 개념보다는 또 뭐 있겠으나, 실제로 공부를 제대로 시키는 것도 있겠으나 아이의 시간을 굉장히 좀 벌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초표는 제가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이 기초 개념서들을 수업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이 기초 개념서들을 본 적은 있으나 이 기초 개념서를 보고 있는 친구들 주니어도 만나본 적이 있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 유효한 어떤 그런 느낌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잘리네요. 잘리면 안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어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자 기초 개념서 이의 두 번째 개념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다들 잘 듣고 계시죠? 아무 얘기도 안 하시네. 서로 인사만 하시고. 미역국 끓이다 늦었네요. 미역국. 생일인가요? 네. 자, 잘 듣고 계시죠?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초견 아이들이 처음에 볼 만한 기본 개념서들, 우리 아이들이 선행할 때 보는 개념서들 되겠습니다. 수학의 셈, 네. 그, 소학원에서 있죠, 저번이. 예, 그 수학의 셈, 그 다음에 개념 유형, 그 다음에, 개념센 되겠고요. 근데 개념센 약간 좀 애매한데, 수학의 셈 개념, 유형, 개념센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기본 개념서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난이도가 좋진 않아요.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유효 난이도가 있긴 있으나 그게 많진 않아요. 어쨌든 개념센까지는 사실은 이제 제 머릿속에는 저것들이 이제 기초 개념서인데 통상적으로 그것까지를 기초 개념서로 나누면 예,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올림푸스 개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라벨의 거개념 블랙라벨이라고 있어요. 거의 아무도 안 봅니다. 그다음에 수학의 바이블 있고 기본 정석 있습니다. 수학의 바이블이랑 기본 정석은 거의 비슷한 책이에요. 실제 서술 방식이나 기술 방식, 그다음에 그 뭐라 해 수록되어 있는 문제 약간 비슷하고요. 둘 다 제가 이제 그 총론에서 얘기 드렸던 원론서 되겠고요. 기본 정석만큼 수학의 바이블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땐 사실 정석보다 수학의 바이블이 더 좋은 것 같아. 책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어, 뭐, 더 좋다고 많이 팔리는 건 아니니까. 더 좋다고 많이 팔리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네,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수학의 바이블로 하셔도 되고, 기본 정석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뭐 수학책은 혹자들이 주장을 해요. 많이 보는 게 답이다가 많이 보는 책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그 기준은 출제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을 들고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공부를 해왔다를 판단한 후에 그걸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아주 보편적이고 많이 보는 책이 이제 을 보는 게 뭐 특별한 사항이나 어떤 특별한 옵션이나 아이가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치면은 그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중에서는 이제 당연히 기본 정석이 선행 때는 으뜸이죠. 선행 때는 으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 정석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기본 개념서가 있고요. 이건 다 수준별이에요. 제가 문제를 보고, 제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셈이 기본 개념서 중에 가장 쉽고 수학의 바이블이랑 기본 정석이 이제 기본 개념서 중에 좀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성공하는 친구들 위해서 좀 갈라드리면 혼자 읽으면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은 책이 있고 혼자 읽으면서 공부하기 되게 좀 어려운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혼자 읽으면서 공부하기 좋은 거는 오히려 이제 수학의 샘, 예, 그다음에 수학의 바이블, 요 정도 두 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딴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혼자 읽었을 때 잘 읽히냐 안 읽히냐 이걸 이제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혼자 읽어갔을 때 그 습득 속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책들이 어떤 책이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머님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다 정석으로 공부했잖아요. 성문 종합영어, 기본 정석, 실력 정석. 성문도 뭐가 있었는데 기본 종합 뭐 이렇게 있었나? 예, 뭐 아니면 성문은 아니고 저 정석은 근데 항상 그 기본과 실력이 있었죠. 그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생각해 보시면 기본 정석으로 혼자 공부하기 좋았나요? 혼자 공부하기 별로 안 좋은 책이죠. 굉장히 딱딱하고. 예, 특히 이제 선행을 많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원래는 고위 과정 책인데 예,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보다 보니까 예, 좀 쉽게 서술해 놓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누군가에게 배우면서 참고할 만한 어떤 개념서로 나쁘지 않으나 이거 자체를 그렇게 따서 쓰기에는 좀 쉽지는 뭐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홍콩을 할 때는 오히려 좀 수준 높은 홍콩을 위해서 기본 정석보다는 수학의 바이블을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예. 물론 학원 교재로 수학의 바이블인 것도 전혀 이건 노 프라블럼 상관없고요. 우선 더 개념 분라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너무 떨어져요.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는 이유가 후발주자라 그래요. 예, 후발주자라 그렇고 왠지 느낌이 책 이름이 어렵잖아. 그리고 블랙라벨, 검은색 들어가 있잖아. 검은색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기 표지도 또 엄청나게 간지나거든요. 제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근데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좀 패스해 주시기 바라고. 올림포스 이제 개념서가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올림포스 라인은 이제 모의고사 기준을 베이스로 이제 책이 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코스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아이가 진짜 집중력이 안 좋다 그러면 저게 수력 충전 만렙 분산자보다는 수학의 셈이나 개념센으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개념센은 사실 굉장히 쉬워요. 라이트셀보다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나 이제 이 차이를 좀 많이 나거든요. 저기 개념서들 차이가. 그래서 하지만 혼자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안 좋으면 개념수인과 수학의 삶, 그 다음에 좀 정상적인 페이스, 난이도로 공부하시면 오히려 수학의 바이블을 좀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간극이 굉장히 크고 수학적인 어떤 영재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까지도 사실은 혼공의 책으로는 별로 효용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냥 우스갯소리로 기본 영역 사면 뭐 문제만 다 풀고 선생님이 풀어주는 이제 그 기본 문제 보고 예, 유제랑 연습 문제 혼자 풀고 근데 뭔가 안 풀려 그러면 그 왜 정석책 넘기다 보면 빨간색으로 정석해서 박스 쳐놓은 거 있거든요. 그냥 그것만 보죠. 그게 무슨 개념서야? 개념 요약서지. 그런 의미로 쓸 거면은 어떤 개념서를 봤다. 이런 의미 자체가 최근에는 결국 그 개념서에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국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개념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설명할 것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데, 이 심화 개념서는 난이도 수는 아닙니다. 그냥 뭐 비슷비슷해요. 자, 그래서, 마플 교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정석에 업그레이드 편인 실력 정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문급 나오돼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뭐 사람마다 의견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닐 테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책의 내용들을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예, 저게 이제 심화 개념서들이 맞아요. 그다음에 수업되어 있는 문제들도 저게 이제 심화 개념서들이 맞고 뭐 순만큼 나우대 같은 경우는 뭐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게 다 있고 마플 교과서도 기본 유형부터 시범 문제까지 다 있고
실력 정석은 기본은 별로 없고, 예, 기본, 유형은 별로 없고, 그냥 기본 정석의 업그레이드 버전판에 실력 정석 자체만의 원론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학급 나오대는 조금 더 이제 스토리텔링 위주. 그러니까 수학의 역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왜 했냐. 이런 생각의 원류나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예, 사람의 두뇌 관점에서, 사람의 사고의 발전에 관해서 좀 서술을 많이 해놨다. 이렇게 보셔서, 어, 뭐 그냥 읽으면서 하긴 괜찮아요. 근데 저게 이제 좀 좋고 나쁜 파트가 있습니다. 괜찮은 파트가 있고, 별로 안 괜찮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순마큼 라우데는 교과별로 좀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마큼 라우데를 전집으로 공부하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면에 정석 라인도요. 뭐 우리가 정석이 굉장히 좋은 책 아니야? 뭐 제일 많이 보니까 이런데 사실 다른 부분은 그렇게 뭐 크게 나쁘지 않은데 그 이산수학 계열들 있죠. 경우의 수 확률 통계죠. 진짜 별로입니다. 그래서 정석으로 공부할 때도 이산수학 쪽 있죠. 뭐 이제 최대 선정에서 가면 그렇다고 뭐 그 부분만 다른 책으로 배울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책마다 이렇게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석 나이는 결국 경우의 수는 진짜 좀 그렇게 쓰지 마. 이게 하고 싶은 뭐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저도 사서 쓰면서 별말을 다 안 해. 근데 어 정석은 사실 이제 경우의 수 쪽은 사실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책이. 예, 그다음에 본인만의 아주 독자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단원 편제를 혼자 따로 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단원을 나누는 방식을 예, 현행 진도 교과보다 어떤 부분 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은 좀 더 한 번에 묶어서 이런 식으로 혼자 그래. 자, 그다음에 이제 마플 교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 이 마플 교과서는 실전서예요, 실전서. 예, 원론서가 아니라 예, 이제 실력 정석 수만큼 나야 되는 원론서란 얘기죠. 그래서 실전서고 실전서에 관한 하여서는 제가 볼 때는 탑입니다. 마플 교과서가. 왜냐하면 어, 그 수준이 있어요. 우선 수준이 있고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초 유형 개념 문제부터 높은 뭐 중간의 응용 문제부터 현재 실전하는 모의고사 기출 문항들까지 이렇게 한 번에 수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나쁜 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책은 좋은데 저 마플 교과서를 사오면 사서 아이 책상 위에 두면 이제 뭔가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살벌하고 안 좋아지죠. 왜냐면 책이 엄청 두껍고 커요. 예. 그래서 어, 중1, 2 정도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고등선행을 처음 한다 이러면 마포의 교과서 중1은 좀 아주 아니고 중2 정도인데 굉장히 극상위권이다 이러면 마포의 교과서로 선행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고등학생이 초견에 뭔가를 한다 이런 무조건 마포의 교과서. 예, 이 느낌을 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좀 전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전서인데다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에 다 나와 있는 책이니까 당연히 마플 교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마플 교과서 광팬은 아닌데 예. 그냥 기본적으로 좀 저학년들이 선행하기에 좋은 책은 아니다. 뭐 이런 좋은 책은 아닌 개념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이들 거부감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단, 5학년들이 선행할 때는 진짜 좋은 개념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뭔가 문제의 양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 한 권으로서 뭔가 개념과 유형이 진짜 한 번에 독파되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실적으로 좀 책을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책이 뭐냐 이러면 뭐 좀 선행이 늦었어요. 근데 뭐 이게 나쁘지 않아요. 중학교 성적도 괜찮고 수학적인 어떤 감도 나쁘지 않아. 그럼 무조건 100% 마필 교과서를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요. 어린데 음, 원론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 그러면 이제 기본 점수를 하고 왜냐면 이제 마필 교과서를 하려면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 통상적인 고등 과정의 진도 수준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양이 엄청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홍보를 하냐? 여기 이제 고등 개념서 유형서의 어떤 핵심 포인트, 개념서는 내 공부 방식이 홍보이냐, 아니면 누구한테 배우는 거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 역사적으로, 역사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고전적으로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티칭이라 함은 지금 여기 써 있는 개념서들에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과정, 이게 이제 수학 티칭의 뭐 예전엔 전부였지, 이게 뭐. 예전에는 뭐 문풀 수업 이런 게 있었나? 우리 때는 그냥 개념 설명해 주겠다지. 지금이야 뭐 개념 설명하고 유형 관리나 뭐 예를 들면 매스브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이 문제 푸는 것까지 봐보죠. 보고 있는데 그럼 뭐 문풀 관리 쪽에 어떤 그 약간 관리 개념으로 가는 거죠. 물론 그것도 티칭이긴 하나 관리 개념을 빼면 뭐 저번에 어떤 어머니는 저한테 와서 관리하는 선생님은 보조 강사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엄청 화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관리도 티칭이고 개념도 티칭인데 뭐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리 세대에는 저 개념 수업하는 거에 대한 인지도나 중요도를 훨씬 더 높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서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이제 뭐 누구한테 배운다라고 치면 이 개념들은 어차피 그 칠판에 관한 설명들과 이런 것들로 예, 소화가 되는 부분이니 어떤 개념서를 선택하는 거는 성공만 좀 뭐 이렇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뿐 나머지는 그냥 레벨을 나누는 정도의 의미 아닐까 생각이 되고 어차피 고등 과정을 쭉 공부하게 되면요. 지금 이 개념서들에 수록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예, 유형서나 심화서를 통해서 어차피 다시 풀게 돼요. 그래서 내 초견의 수준, 내 초견의 항상성, 내가 고등수학을 접할 때 어느 수준으로 접하냐, 이거에 이제 첫 단추긴 하지만 그것 또한 진짜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준의 영향이 90% 이상이지, 예, 체계 수준에는 좀 영향이 없는 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얘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 강사가 있어요. 예. 뭐 출력 충전 반을 넣어도 예. 뭐 훨씬 더 어려운 개념으로 수업을 하고 예. 뭐풀 교과서 반을 넣어도 예. 갑자기 엄청 어려운 수업을 하고 반면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출력 정석 반을 들어가서 개념 설명을 굉장히 라이트하게 하고 라이트하게 한다는 게 좀 표현이 잘못됐네요. 쉽게 하고 라이트 한다고 해서 쉽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완전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반의 개념의 수준 자체는 클래스라는 거, 뭐 과외라는 거의 반의 수준은 가르치는 사람의 역량과 의도에 달린 부분이지 그거는 아닌데 라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뭐 제가 늘 하는 얘기 뭘 봐도 크게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이들이 읽고 그 문해를 통해서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해를 통해서 스스로 수학적 원리와 논리를 깨닫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해서 수학적 원리를 해서 걔를 바탕으로 이제 개념을 마스터하고 유형으로 넘어가면 좋겠으나 에이 사실 솔직히 요즘 누가 그렇게 공부를 해. 그렇게 공부하면 시간 엄청 걸리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떤 개념서를 선택하는 게 크게 이제 뭐 와닿지 않는 거죠. 저 또한 필드에 있는 뭘 선택하든 뭐 어차피 필수 개념은 다 들어있는 거고 저기 기초 개념서는 좀 안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기본 개념서, 심화 개념서, 필수 개념은 다 들어있는 거고 그 개념적 접근을 하는 방식을 어떤 수학적 논리, 해석의 난이도를 통해서 접근했냐의 차이인데 그 차이 또한 어차피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뭐 이런 성향이 현재 상황 아니냐. 그래서 어, 잘 모르시겠거나 아니면 뭐 크게 문제 없으니 여기에 적힌 정도의 책이라면 예, 뭐 아이들이 선행을 함에 있어서 썼을 때 뭐 크게 장단점 이런 게 있는 건 뭐 조금 있겠으나 예, 크게 뭐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도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갑자기 뭔가 하나 뻥 올라와서 어우 개념 원리가 빠졌네요. 어쩐지. 예. 제가 사실 이제 요거를 이 문제집 라인들은 뭐 미리미리 조금 PPT를 준비해 놓고는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점검을 하다가 좋지 하면 개념 원리가 빠졌군요. 개념 원리는 그냥 기본 개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개념 원리는요. 이 책을 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개념 파트가 빈약해요. 아, 개념서긴 개념서인데, 아, 개념 파트 굉장히 빈약해요. 예, 그러니까 강력하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서라고는 하지만, 예, 개념이 굉장히 빈약해서 홍보용으로는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책 자체가. 그래서 초견에는 혼자 공부하는 거면 절대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개념서고 개념도 빈약, 그다음에 문제량도 빈약. 아, 이거 너무 개념 원리야.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너무 욕하는 거 아니야? 근데 대신 얇죠. 예, 개념의 칩치고도 굉장히 얇죠. 그리고 뭐 중요한 개념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하지만 약간 추각형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엑기스 알짜형의 개념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구멍이 생기기 굉장히 좋죠. 쉽게 공부할 수는 있으나. 근데 혼자 공부하는 용어로는 완전 비추입니다. 완전 비추. 음, 문항수가 적은데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저 어려운 것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문항별 난이도 격차가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두 번째 볼 때 이럴 때 쓰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책이 그러니까 용도에만 맞게 쓰면 뭐 나쁜 게 있겠습니까? 그냥 책 자체가 어떤 방향성이 있을 뿐이지. 그 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수학에만 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초5고요. 수학에만 쓰는 시간이 너무 많아 학원을 3개월가량 홍보할 계획입니다. 동통수학원 바이블로 개념은 학원서 했습니다. 집에서 RPM 추가 학원서 하던 센으로 문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 혼자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답에 대한 과외선생님과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오답을 인강으로 해결해도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뭐 그게 그거고 어쨌든 오답은 해결만 하면 되는 과정이고요. 지금 해야 되는 과정이 심화가 아니라 예, 유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이미 그리고 학원에서 개념을 한번 했기 때문에 뭐 문제 유형을 푸는 과정은 어차피 관리 과정이 더 중요시 되는 과정이고, 예, 의무감으로 풀어야 되니까 어머니랑 계획만 잘 짜서 계획표에 의한 유형풀이를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체리님, 선생님 수만큼 나오되 어느 과정이 별로인가요? 어떤 관점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안 알려드릴까요? 네. 우선은 그 공통수학 원투는 나쁘지 않고요.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후원수투 서술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수투는 지금의 수투죠.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중3 이하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미적분이 되는데 그 교과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는 그래프의 해석이에요. 예. 어떤 방정식이나 수식을 예,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분 적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어떤 이런 과정적 접근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개념이 최고의 개념인데, 수술이 뭐 물론 그렇게 돼 있으나 그런 방향으로 돼 있으나 그쪽의 라인이 좀 좋게 아이들이 그 이렇게 개념을 읽어서 그쪽 부분이 튼튼해지거나 뭐 보태지게끔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공통수학 1, 2, 그다음에 수원수투 미적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저 뒷교과로 가면 갈수록 좀 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좀 위험한 발언인데 뭐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해요. 네. 자, 수원을 개념원리 플러스 RPM으로 했는데 구멍 숭숭일까요? 그거 알 수 없죠. 예, 개념원리 RPM으로 해서 구멍이 숭숭 나고 난 거는 아이의 학습 방식이나 형태의 문제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개념원리를 혼자 보는 책으로는 좀 비추다. 이렇게 좀 혼자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이지, 뭐, 근데 또 이렇게 얘기도 드렸잖아요. 예, 뭘 선택하는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개념원리는 홍공책으로는 개념을 엑기스만 적어놔서 홍콩책은 좋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 드린 것입니다. 자, 되셨죠? 예. 자, 뭐, 기초 개념서, 고등 기초 개념서.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할 수 있는데, 좀 진도를 알아야 되니까, 예, 개념서는 이 정도에서 이제 내용을 마치고,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유형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바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질문을 좀 바꿔 들어갈까요? 음, 뭐, 서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광고는 잠깐 하죠. 자, 그, 고등 초견반이 있고요. 고등 초견반이 있고, 예, 온라인 수업들입니다. 고등 초견반이 있고, 중등 유형을 달리자가 있는데, 이건 사실 같은 거예요. 고등의 유형을 달리자가, 중등의 유형을 달리자가 고등의 초견반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 10월에 고등 초견반, 예, 공통수학 원 시작하는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수원 시작하는 반 있고, 수투 시작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미적이죠. 예, 그 반대, 예, 아이들 진도 맞고, 수업에 어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신청 바라고, 예, 유달은 유형을 달리자는 예, 반이 여러 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그 반들이 종료됨과 동시에 예를 들어 2-1이 종료되면 한 주 쉬었다 다시 2-2가 오픈되고 이런 연속적 페이스 패턴으로 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2-1 반이 한 번 열려요. 그러니까 2-1부터 좀 잘 다지고 싶은 학생들은 예, 있으시면 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네, 질문 이어서 받을게요. 심겨준 추루님, 쌤 요즘 학교들 확통 일반고 대부분 고3 때 배우네요. 고2 때 미적학통 같이 배우는 일반고도 있나요? 일반고 진로 미적할 학생입니다. 확통 3학년 거의 없죠. 있긴 있구나. 2학년이 더 많죠, 3학년보다. 아니구나. 지역마다 다르구나. 3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대부분 지금 초기에 비해서 대부분 2학년에 있던 초기에 비해서 지금은 3학년으로 좀 많이 이동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중3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3학년으로 이동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 과목이 이제 확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고2 때 미적 학통 같이 배우는 학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미적이요? 고2 때 미적이 들어와 있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예, 고2 때 미적 들어와 있는 학교는 거의 없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학군지에 그냥 되게 몇 학교도 아니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 요 정도 들어와 있고 미적분은 전부 다 고3 과정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달 중 2다시 시작은 11월 셋째 주 맞나요? 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유달 중 2다시 시작은. 네. 그 고등 과정 유달이 고등 초견반이에요. 리크트님. 지금 유달이 기본 정석과 센 B 플러스 C로 이제 통일이 되어 있고요. 그 고등 초견반이. 유달은 중등 과정인데 개념 설명은 따로 그냥 수업 시간에 하고 센 B 플러스 C와 최고 수준을 같이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중등 초견 수업은 유형을 달리자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고등 초견 수업은 고등 초견반 이런 반들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네이밍을 특별히 안 짓고 계속 진행을 해서 고등을 처음 가는 과정들, 그 고등 초견반들이 10월에 공통수학 원반, 그 다음에 수원반, 수투반이 오픈이 된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셨죠? 예, 그 오픈톡 채널, 메스프 오픈톡에 들어가시면 위에 공지사항이 떠 있어요. 예,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음,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얘기하셔요. 제가 이제 2부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그냥 라이브를 끌 거예요. 질문하신 거 싶으시면 지금 다 질문하세요. 고등과정 유달은 이미 오픈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유달이 예, 초견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있으시죠? 예, 그러면 자, 2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는 고등 개념, 고등 과정 개념서 말고 유형서를 좀 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책이 엄청 많아요, 유형서가. 책이 엄청 많은데 그 뭐 30 몇 권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서점을 들려서 봤더니 그게 무슨 문고였지? 교보문고? 예, 그렇죠. 교보문고 들려가서 잠깐 고등 문제집이라는 코너를 가서 책을 쫙 보니까 저도 모르는 책이 이름도 못 들어본 책들이 여기저기 즐비하게 꽂혀 있는데 근데 그런 책들은 또 이게 되게 이게 왜냐면 일단 이게 이 느낌이 있잖아요. 서점 가면 많이 팔리는 약간 베스트셀러는 이게 이 뭐라 그래요? 자판이라 그러나? 이렇게 데스크 같은 데 이렇게 펼쳐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딱 썼을 때 내 눈높이랑 굉장히 좀 흡사한 위치에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저도 막 처음 본 책들은 그 눈높이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고 막 저 아래에 있고 예. 찾기도 힘들게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책은 엄청 많아요. 네, 아무 책이나 막 풀릴 거냐 유형을. 뭐 그거는 사실은 좀 아니다. 예, 유형 이제 고등 유형만 해도 이제 많이 풀려지는 책들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어차피 배워서 티칭을 통해서 개념을 잡을 거면 개념서는 그냥 결국 문풀 수준에 준한다 해서 문풀 수준에 준하기 때문에 저 책들을 저렇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듯이 이제 유형서부터는 선택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 유형서나 풀리시는 건 전 결사 반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유형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 제대로 유형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베스트셀러 눕혀나요? 눕혀나요? 그 눕히는 거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커미션을 준 경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 팔려서 눕혀놓는 건가요? 신작이어서 그러니까 신간에 눕혀져 있는 거는 신간이어서 눕혀져 있는 거고, 예, 이게 좀 소정의 돈을 줘야, 예, 저는, 예, 메인에 눕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수 있으니까. 어쨌든, 기초 유형서는요, 예, 라이트쌤 풍산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산자 필수 유형. 예, 근데 이것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의미는, 개념을 배우고요. 예, 유형을 처음 접근하는데, 참, 고급 유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총론에도 얘기 드렸지만, 유형 난이도 1, 2, 3, 4, 5로 나누면, 여기도 이제 4, 5는 완전 빠져있는 상태. 근데 사실, 중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고등은 수학력이 매우, 이제, 수학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중등 과정도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있는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등 과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고등 과정은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라이트 센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다. 없어요. 근데 이 라이트 센을 선택해서 간다는 거는 우선은 어, 수능에 준하는 준킬러 킬러 끝까지 좀 아이가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비학군지에서 그냥 내신을 잘 맞아서 수시로 학종이나 교과 전형을 이용해서 수학 내신만을 수학이 어렵게 나오지 않는 학교에서 수학 내신만을 좀 후보해서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는 경우 라이트 센으로 시작을 해서 가는 걸 훗날 멀리 봤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학군지거나 혹은 난 정시를 봐서 가야 되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나 이러면 애시당초 고등 유형서를 처음 라이트슨으로 시작하면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목표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절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라이트슨부터 가면 엄청 일찍 가던가, 예, 그러니까 엄청 어린 나이부터 선행을 왕창 미리 하든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적정한 2, 3년 정도의 선행, 뭐 이게 2, 3년이 적정하다고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보통 2, 3년을 하니까. 그래서 2, 3년 선행해서 라이트센부터 가면은 끝까지 절대 못 갑니다. 예. 라이트센은 다 준비돼 있죠.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수학수도 다 준비돼 있죠. 그러면 유형도 두세 바퀴를 돌려서 완성을 해놓고 거기다 심화를 넣는다고요? 이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얘기 드렸지만
습득력이 좀 부족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를 이제 잘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에 어떤 섭렵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자, 저렇게 쉬운 유형소로 시작하게 될 경우 예, 아이의 전체적인 공부해야 되는 학습 수준만 향상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저런 기초 유형소는 안 쓰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 엄마는 두꺼운 척이 좋고 얘는 얇은 게 좋나요? 이거는 이거는 어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애가 푸니까 엄마는 두꺼운 게 좋고 애는 얇은 게 좋다는 거잖아요. 엄마가 뭔가를 풀어야 되면 애도 두꺼운 게 좋고 얇은 게 싫겠죠? 똑같은 거 아닌가? 자,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기본 유형서를 보면 기본 유형서 보는데 사실 이 기본 유형서 라인이 책이 제일 많더라고요. 왜 많은데 제가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많은 책 중에 추천드릴 만한 책이 샘피랑 RPM밖에 없습니다. 그냥 고등에서 일반적인 아이들이 습관을 할 때 기본 유형을 공부를 한다 하면 그냥 샘 B랑 RPM을 풀리세요. 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대안이 없는 이유는 그냥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대안이 없는 이유는 거꾸로 좀 역설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문제집을 다 펴봐요. 그래서 어떤 중단원에 어떤 소단원까지 들어가서 어떤 유형을 찾아요. 그래서 그게 샘 B고 이게 RPM이고 또 다른 어떤 유형소들이에요. 찾아요. 문제가 거의 다 똑같아요. 네, 문제가 거의 다 똑같아요. 네. 야, 문제가 다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샘비 혹은 RPM, 그들만의 정렬 방식이 있거든요. 정렬 방식. 근데 그 정렬 방식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있어서 가장 정렬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두 책이. 예. 그 정렬 방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니면서 혹은 과외를 하면서 쌤비만큼 유형 연습을 확실하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책이 없어요. 예. 이 책에 좀 필적할 만한 책이 RPM이다. 예. 그래서 다른 책들의 정렬 방식이나 형태도 뭐 비슷한 경우도 있는데 뭐 똑같은데 굳이 인지도가 떨어지는 걸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인지도는 진짜 떨어지면 저게 특별하게 좀 더 큰 강점이 있다. 이러면 뭐 우리가 좀 주위를 둘러보면서 판단할 어떤 가치가 있지만 그냥 여기는 평준화. 여기는 다 평준화. 근데 여기는 또 그냥 좀 유력한 두 책, 우리가 알 만한 RPA인가 센이 예, 평준화돼 있는 상태에서도 그만큼 품질이 제일 좋다. 굳이 딴 걸 선택하냐. 그냥 기본 유형서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샘비와 RPM을 풀리시면 예. 그게 뭐 다른 책들을 풀이나 뭐나 다 똑같다. 결국 똑같은데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좀 있어요. 어느 날던가 대한민국의 출판사들이 이 유형 문항들을 묶음으로 이렇게 해서 내죠. 근데 그 묶음의 단위가 상상을 초월하게 좀 디테일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을 엄청 잘게 쪼개서 대표 유형을 만들고 그 유형에 관한 문제들을 이렇게 써놨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 어떤 아이들, 그러니까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진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유형을 파티션을 탕탕탕탕 나눠서 학습시키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모든 아이들이라고 안 했어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에게는 저렇게 파트를 딱딱 나눠서 유형별로 구분해서 알려주는 게 사실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따라서 유형을 저렇게 공부하고 안 공부하고가 좋고 나쁘고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자에서 얘기 드린
그렇게 파트를 딱딱딱 나눠서 공부할 경우 어떤 사고 관점에서는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저렇게밖에 공부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뭐 다른 방법이 있냐? 없죠. 왜냐면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고 진도에 맞춰서 유형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도가 나간 만큼 유형학습이 걸리니 유형학습을 파트를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유형을 잘게 잘게 쪼개 나가서 안 좋은 친구들은 유형을 잘게 잘게 쪼개져 있는 순서대로 풀지 말고 유형을 섞어 풀면 돼요. 유형을 섞어 풀면 돼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유형을 섞어 푸는 연습이라도 해야 모의고사 계통의 시험에서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시험을 봐보면 어 이렇게 범위가 좁은 시험을 잘 못 보는 친구들 있고 범위가 넓은 시험을 잘 못 보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면 범위가 넓게 나왔을 때 못 보는 친구들이 그 유형을 좁게 좁게 짜게서 쪼개서 공부하는 방식 패턴이 안 맞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숙제를 할 때도 유형이 1, 2, 3, 4, 5, 6, 7, 8, 9, 10 있으면 유형 1에 네 문제 다섯 문제를 다 풀고 유형 2에 네 문제 다섯 문제 다 풀고 이게 보편적인 공부 방식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유형 1, 2, 3, 4, 5, 6, 7, 8, 90이 있으면 한 문제씩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또 돌아와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막 랜덤하게 순번을 정해서 풀거나 이런 식의 학습 상태가 좀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한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어요. 그 원인과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전체적인 큰 시험을 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원인에 대한 분석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10가지가 넘으니까 뭐 그게 아이가 일부의 과정을 다 생략하고 사고를 끊어버리고 그냥 외우는 거냐, 뭐, 아니면, 통합구조에, 통합구조에 사고가 안 돼서 그런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여기서 굳이 찾지 말고, 어쨌든 저 유형서를 이용할 때, 유형서는 두 종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용을 하실 때, 결국은 유형을 풀 때 순차적인 유형 하나씩을 완성해야 되는 경우와 유형을 랜덤하게 섞어서 완성해야 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건 뭐가 좋다 나쁘다보다는 아이의 성향과 학습 방식에 따라 좀 구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의 성향과 학습 방향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겠으면 그냥 유형별로 완성을 추천드리고 유형별로 완성을 시켰더니 나중에 유형을 섞어도 막 하나도 못 푼다. 이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한 문제씩 푸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수정 과정을 거쳐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중등 유형서는 제가 한 것만 하라고 저번 시간에 이제 누누이 부탁드렸잖아요. 중등 유형서는 한 것만 하는 겁니다. 한 것만 제발 한 것만 하세요. 이렇게 누누이 부탁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탁을 드려주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 것만 하는 건데 고등 유형사는 한 권으로 되면 아주 땡큐 고마워 주니어 고마워 아싸 한 권으로 됐구나. 근데 사실 내가 고마워할 건 아니고 네가 이득을 얻는 것인데 어쨌든 어 그리고 한 권으로 안 돼도 크게 낙심하지 말고 웬만하면 유형서는 두 권을 푸는 게 좋겠다. 그럼 두 권밖에 없는데 그럼 샘피랑 RPM 풀면 되겠네. 알겠죠? 그래서 두 권은 그냥 필수적으로 다 풀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하는 것만 풀어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냥 두 권 풀면 되겠다. 근데 이제 고드는 유형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형이 되게 많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풀기 위해서 여러 유형책을 많이 푸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심지어 전문가라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수학은 그런 식의 공부 패턴을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수상에 유형이 2만 개면 2만 개를 다 풀고 다 유형별로 학습을 하자고 아이고 네가 너나 하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어떤 대표적인 유형들을 통해서 거기서 파생된 유형들이 풀려나가게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공부가 제대로 안 되면 수학을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계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유형의 종류를 많이 접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몇 가지 이렇게 핵심적인 유형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 예, 많은 문제집보다는 두 권 정도를, 예, 독파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여기 이제 고등부 선행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고등부 선행하신 분 중에 유형 뺑뺑이를 진짜 많이 돌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등보다 더 심해요. 이게 고등은 막 뺑뺑이를 막 기본서 유형서 해서 유형 한번 했더니 어디 또 다른 학원 가서 테스트 보니까 유형이 완성이 안 됐대. 그래서 거기서 또 유형서에 완성이 안 돼서 유형서를 시켰대. 그래서 또 다른 학원 가서 테스트 보니까 또 유형서 완성이 안 됐대. 어, 그래서 또 다른 학원 가서 또 테스트 보니까 또 유형서가 안 됐대. 이러다가 한 네다섯 번 이렇게 유형서 뺑뺑이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의 문제는 유형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예, 학원들도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그 전에 다니던 학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아예 학습법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얘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유형을 계속 뺑뺑이를 여러 번 돈다 해서 유형이 완성이 안 된 건,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열심히 했다면, 아이가 유형을 접하는 방식이나 형태나 그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마치 이렇게 처리하면 서로 피곤하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판단한 후에 네, 처리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정확하게 그 대표적인 유형들을 섭렵을 한 후에 그것들을 갖고 파생된 유형들을 풀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완성을 목표로 공부를 하되, 죄송하지만 소개해드릴 책은 두 권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질문을 되게 주셨네요. 쌤비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난이도 하는 무조건 건너뛰는 난이도 중도 몇 개 있을 땐 한 개 정도는 패스. 나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쌤비를 풀지 말고 쌤비랑 C가 같이 나와 있는 책의 쌤비를 푸세요. 되셨죠? 바로 답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저희 집 애가 넓은 범위 시험 점수가 낮은 편인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아, 이거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예요, 언니. 예, 제가 얘기한 건 약간 단편적인 겁니다. 나중에 라이브 주제로 한번 잡아서 넓은 범위 그다음에 좁은 범위 각각 시험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아이들 유형을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 유형서 두 권 추천하시면 두 권을 동시에 연달아 풀어야 할까요? 아니요. 동시에 풀어도 되고 연달아 풀어도 되고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좀 설명을 하다가 이 설명이 약간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 설명 한점 하는 중이라서 정리를 좀 하고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가 이제 고급 유형서예요. 고급 유형서. 고급 유형서는 뭐냐면 근데 이걸 이제 좀 나누는 기준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원래 심화서는 제가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심화서의 레벨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C 단계를 기준으로 가장 어려운 책 그게 심화서고 이제 유형서를 나눌 때는 사실 이제 유형의 주력인 책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심화서야. 내가 나를 심화서라고 우기고 있어. 근데 문제의 어떤 효용적 가치가 유형서 쪽에 더 있어. 그러면 너는 심화서라고 우기고 있으나 내 눈엔 유형서야 너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형서로 다 끌어온 책들 중에 예,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으면 그게 뭐 고급 유형서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고급 유형서라고 하면 우선 대표적인 센이 있고요. 이건 이제 센 B 플러스 C가 같이 있는 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제가 이제 마플 교과서 얘기를 드렸는데 마플 시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고급 유형서에 들어오면 뒷부분, 즉 센시와 마플 시너지 같은 경우는 심화예요. 근데 이제 센시는 준심화입니까? 아니요. 준심화보다 더 어려운 심화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평균적인 난이도가 준심화보다 좀 어려워요. 센시가. 그럼 센피랑 센시의 간격이 상당히 있나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뭐 초견에 센시까지 풀 수 있나요? 아니요. 못 풀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중요한 건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견의 센시를 풀리려는 목적성은 사실은 센시를 풀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정도 난이도들은 기본적으로 초견에 하는 거야라는 어떤 향상성적인 부분에 대한 도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울러 마플 시너지로 가면 마플 시너지 유형서예요. 확실히 유형서예요. 전체 문제의 70% 이상이 유형 문제니까
70%, 80% 이상이 유형수예요. 근데 머플 시너지에 등킬로 문제 있어요? 예, 중킬로 문제 있어요. 왜냐면 모고 기출을 기반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예, 유형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얘는 이제 고급 유형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형이 주력 상품들인데 거기에 어려운 걸 붙여놓은 희귀종 책들. 근데 원래 이게 희귀종이 아니고 원래는 3번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책들 라인업이고 원래 1번이 희귀종이잖아. 1번 우리 때 없었던 거. 이게 1번이 희귀종, 2번도 약간 최근 트렌드, 뭐 3번이 원래 이제 우리 때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때라고 제가 예전부터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한 책에 나와 있는 게 문제집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희귀종 되겠습니다. 근데 고급 유형서 중에서도 특히 추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센 PC와 마플 시너지 이거 빼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자이스토리, 마더텅 뭐 이런 계열의 예, 모의고사 기출 모음집이 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기출 모음집은 완전 실전서들인데 근데 걔네들은 왜 유형서냐? 걔네들 유형서는 아니죠. 그냥 그 모의고사서죠. 모의고사 기출 모음집이죠. 근데 기출고사 모음집에서 예, 2점, 3점으로 출제됐던 모의고사 문제들, 걔네는 전부 다 유형인데요. 그 다음에 4점으로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 좀 쉬운 난이도 문제들. 그것도 뭐 고급 유형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으니 센을 안 풀고 마플 시너지를 안 풀고 나는 자이스토리를 풀 때. 근데 자이스토리를 별 한 개, 두 개 풀래. 그러면 너는 유형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럼 맞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목적성을 갖고 출판사가 어떤 책을 썼으나 이제 그 책을 정확하게만 이제 어떤 책인지만 알면 그 책에 맞춰서 아이에 맞춰서 아이의 뭐 성격까지도 좀 고려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성격에 맞춰서 예. 뭐 모의고사서로 풀든 센으로 풀든 마플 시너지로 풀든 상관이 없다. 어차피 고급 유형은 예, 그 라인에서는 예, 뭐 그렇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플 자이스토리는 중등책 아닌가요? 고등에는 심플 자이스토리가 있다는 걸 전 모르고요. 중등에 있는 심플 자이스토리는 그냥 말 그대로 되게 쉬운 자이스토리입니다. 네, 심플이잖아요. 네. 네. 제가 추천하는 유형서는 기본 유형서 플러스 고급 유형서에서 두 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더 이제 고급이 아니고 네, 심화서 라인에서 심화 빌드업 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 유형서에서만 두 권을 하면 간극이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무조건 준심화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고급 유형서를 예, 한 권이라도 좀 풀고 거기서 양을 많이 붙여놓은 친구들은 간극이 좀 있다면 준심화를 패스해도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 또한 그래서 어떻게 쌓아놓냐의 문제인데 실제로 이제 고급 유형서를 초기화는 잘 할 수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기본 유형서를 해야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유형서를 세 권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면 좀 곤란하니 센을 C만 풀던가 마플 시너지에서도 어려운 파트만 풀던가 이런 어떤 방법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유형서에서는 두 권 정도를 추천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너무 딱딱하게 설명이 끊어지니까 연결고리를 좀 묶어갖고 미리 좀 설명을 할게요. 예, 준심화서인데요. 안 보이네. 아, 저기, 저기, 어떡하지? 이거 안 보이면? 요리. 보인다. 보인다.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해서, 어차피 고등 심화편에서, 심화 문제집에서 심화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준심화서라고 하는 개념을, 이게 뭐야? 준심화서가 뭔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은 심화서를 표방하고 있어요. 네, 심화서를 표방하고 있는데, 문제의 5할 이상이
5할 이상의 유형이에요. 예, 유형이에요. 5할 이상의 유형이야. 근데 고급 유형이야. 그리고 심화를 표방하고는 있어. 뭐 이런 책들의 대표적인 책들이 이제 일품 1등급사 내신고쟁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신고쟁이는 준심화 치고는 살짝 어려워요. 예, 그냥 심화서로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1품 1등급 수학 그다음에 뭐 1등급 만들기 뭐 이런 책들 몇 개 있어요. 근데 몇 개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준심화 라인에서 다 1품을 푸니까. 그래서 요렇게 준심화라고 찍어놓은 요런 책들과 이 위에 고급 유형서 책들이 형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 예. 뭐가 달라요? 심화와 유형의 배치 비율만 다른 거예요, 결국. 예. 근데 결국은 일품의 최고 단도, 예를 들어서 일품을 설명하면 최고 단도, 당연히 심화 라인이죠. 거기에 수능형 문제 있어요. 그 기출 문제. 수능 거거든요. 수능형 문제. 물론 다 기출은 아니에요. 일부가 기출. 이렇게 실어져 있는 거고. 그거를 마플 시너지로 올리면 얘도 컴필러까지 이제 수록이 돼 있는 상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표정 보스나 형태는 그게 이제 상관은 없다. 그러면 결국은 비율의 문제구나. 여기 라인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 유형서 한 권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기초 유형서는 웬만하면 이제 빼고 얘기할게요. 기본 유형서를 한 권은 해야 되는 상황이면 기본 유형서 중에 하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쌤비가 너무 많으면 RPM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고급 유형서 중에 센이나 마플 시너지를 하는데 마플 시너지가 여기서 양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센을 하고 예를 들어 그럼 센을 하고 났으면 유형서가 한 권으로 좀 후덜후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심화서 중에 하나를 유형서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학습을 시키면 심화 라인의 빌드업도 시작이 되면서 유형도 완성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저는 유형 문제를 많이 풀리는 걸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음, 유형 문제를 많이 풀리기보다는 한 문제 풀어도 정확하게 유형을 완성해 놓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수학학습에 대해서 성과나 퍼포먼스를 내고 싶으면 고등을 처음 공부할 때 이 유형들 있죠. 그 많은 유형을 다 외우라는 것보다는 수학적으로 유형을 이해해서 그 유형을 완벽하게 자기한테 체화를 시켜놔야 그 유형을 기반으로 해서 올바른 심화 빌드업 과정을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예. 너무 안 디테일하다 오늘 라이브 그냥 듬성듬성 설명을 드렸는데 예. 뭐 중간중간에 빈 내용들 어머님 질문으로 채워주시죠. 자,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체리님 얘기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서점 매대 선택은 출판사 로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편의점 가서 되게 눈높이에 있는 음료수도 어차피 다 로비 아니에요? 자, 쌤비가, 아까 얘기 드렸고요. 저희 집 애가,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요. 그림맘님, 쌤빛이 가치 있는 문제집이긴 한데 처음부터 센시만 풀렸다가 대충 반다작하길래 현실을 깨닫고 B급부터 풀 결론 내지 준이 이걸 다 풀라고? 나도 너무 싫은데 너는 오죽하겠어. 이거는 좀 기준이 다른데 그 쌤비 정도의 쌤빛이가 가치 있는 문제집의 쌤비 정도의 유형량은 필수예요. 고등과정은. 아셨죠? 중등과정은 그걸 피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어떤 심화서 라인에서 그 쓰는 어떤 그 유형 라인들의 어떤 개념들이 굉장히 이렇게 덮어쓰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수인데, 만약에 센 C의 정답률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면, 센 B를 정말 정확하게 풀고 올라가야 정답률이 좀 많이 높아질 거고, 앞으로 해야 되는 빌드업의 표석이 그게 다예요. 따라서 쌤비에 있는 그 문제들은 많다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수학 공부를 어떤 이력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 풀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 정도는 풀어야 돼요. 고등 유형 두 권 추천하는 건 기본 유형서 말씀이고 고급 유형 포함해 아까 답 드렸죠? 심플 자릿수에 답 드렸죠?
현재 마플 시너지 공동수학 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 초견방, 초견방이 뭘까? 아, 고등 초견반! 공동수학 2해도 되나요? 경상아이님. 공동수학 1과 2는요, 공동수학 1을 하고 나서 2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중3, 3-1과 3-0과 이 원의 성질, 원의, 원과 비례 삼각비가 잘 돼 있으면 그냥 하면 돼요, 이거는. 1과 2는 완성도에 따라서 다음 거를 하고 말고가 아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 질문에 이런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동수학 원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나서 공동수학 2를 난 시키고 싶어. 혹은 아이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근데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이렇게 질문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어쨌든, 예, 들어오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마플 시너지를 풀 때 좀 문제가 좀 많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만약에 고등학생이 초견을 하면 무조건 마플 시너지로 해라. 그게 이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상황에서는. 근데 너무 저학년이 선행할 때는 마플 시너지를 시키지 마셔라. 예, 아이가 수학을 싫어할 수가 있다. 예, 이런 얘기를 드린 거죠. 예. 아이고, 아이가 왔어요? 그분 얘기시죠? 예. 당연하죠. 센 오답이 많으면 센 2번 하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꽃가루님이 질문하신 센 오답은요. 센 B가 그렇다는 거고요. C는요. 그냥 그런 이제 심화 라인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방법이. 그건 이제 심화서를 설명할 때 좀 자세히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책과 고등책과 그다음에 같은 라인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처리되고 있는 방법들이 이제 그 티칭의 현실에 있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기에 혹은 이게 이제 이런 정리를 해줄 사람이 없을걸요, 아마. 왜냐면 이거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건 아니고 중등 수학과 고등 수학을 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등 필드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겪는 어떤 상황들, 고등 필드에서 느낄 때 어떤 겪는 상황들, 이거를 중등부 강사도 고등부 강사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강사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중등에서는 뭐 무슨 책이 어느 느낌이야? 막 이런 책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 출판사에서는 라인업을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좀 꾸려놨겠으나, 실제로 아이들이 중등수학보다는 고등수학을 훨씬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예, 중등심화보다 고등심화를 빌드업하기 굉장히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간격이 레인지가 훨씬 넓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학습을 하다 보면, 그 교재나 책의 어떤 유도하고 있던 어떤 목표했던 어떤 출판의 목적보다는, 아이들의 수준별, 학습별 어떤 결과로 자꾸 더 다가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입장에서 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은 같은 책이어도 쓰임새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어, 마플 많이 힘들어해요. 중3이에요. 마플은 고등학생들도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요. 예. 센 했으면 마플 시너지는 안 해도 되겠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그 준심화 라인으로 올려서 해 주시는데 심화 빌드업이 꾸준히 잘 되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고급 유형부터 걸리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해 줘야겠죠. 아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수학이 공통 수학이랑 대수로 바뀐 과정으로 배우든 이전 과정으로 배우든 문제집 추천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원 배운다며. 네, 똑같습니다. 어차피 수원이 대수로 바뀌고 수투가 미적분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는 교과가 바뀐 게 없고요. 그다음에 공통수학 원투는 막 이제 교- 단원만 왔다 갔다 됐잖아요. 그래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행렬은 의미도 없어요. 예, 의미도 없어요. 이제 좀 깊게 하려면 뭐 한 2강, 3강 정도 뭐 할 수 있어요. 옛날 것까지 굳이 다 배우면서. 뭐 그렇게 배우면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쓸 수 있는 어떤 뭐 테크닉과 메커니즘이 많아지긴 하니까. 근데 굳이 안 써도 이제 다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나오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행렬은 그냥 제가 볼 땐, 지금 나오는 교과 수준에서의 개념 설명을 한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설명하면 2시간 반? 뭐 그냥 노멀하게 설명하면 2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고요, 행렬은. 경우의 수는 좀 얘기가 다른데요. 어쨌든 뭐 경우의 수 원래 있던 단원이었으니까, 예, 단원만 변경되었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2, 3년 선행 시 준심화까지 풀고 더 선행해야 하는 건가요? 늦게 들어와서 놓쳤다면 죄송해요. 이건 뭐 아이에 따라서 특별히 그게 있진 않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2, 3년 선행이라는 것부터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준심화까지 해놓고 가냐, 이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이냐, 고등학교 과정이냐에 따라서도 또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고, 예, 심화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기본 원칙은 에바에입니다, 에바에. 개념 수학반이요. 아, 저기 고등 초견반이요. 예. 숙제가 많을까요? 한 주에 정석 한 단원, 정석 한 단원 내용에 준하는 센 B랑 센 C가 숙제가 됩니다. 그게 한 주 숙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많은 양은 아니에요. 많은 양은 아니에요. 많은 양은 아니에요. 예, 정상적인 양입니다. 이 정도의 학습력은 길러놔야 됩니다. 네. 어, 이왕 배운다면 바뀐 과정으로 배우면 좋죠, 이제는. 네, 근데 별 의미는 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예.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어떤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인지를 모르겠는데, 유형이 완성도가 부족하면 유달이 도움이 되겠고, 심화는 완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심화는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심화 빌드업을 하려면 심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원2 모고 풀려면 고2 고3 기출문제 중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수원2 모고 풀려면, 근데 질문을 거꾸로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정님. 고2 고3 기출문제가 다 수원2잖아요. 근데 이제, 어, 저기 수원2 모고 풀려면인데, 저 모의고사인데, 수원2 모의고사가 고2 고3 기출이잖아요. 저 질문을 거꾸로 해주신 것 같은데, 저 질문이 아니죠. 수 원투를 수능 대비를 하려면 고2, 고3 중 뭘 풀어야 되냐? 고2 수원수투 모고 문제보다 고3 수원수투 모고 문제가 더 어렵던데 이 얘기신 거죠? 아니면 내신 준비를 할 때 수원수투를 수원수투 모고로 하는데 고2 모고로 해야 되냐? 고3 모고로 해야 되냐? 이 질문이신가? 예, 그죠? 그러면은 설명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드리면 될 게 고2 모의고사는 고2 때 보는 모의고사로 끝이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고2 내신 때 고3 모의고사를 이용합니다. 고2 모의고사랑 고3 모의고사가 범위가 공교롭게 같기 때문에 고2 모의고사가 고3 모의고사보다 쉽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입시의 흐름은 고3 모의고사에서 이미 다 분별이 되기 때문에 고2 모의고사 문제는 사실 저도 잘 보진 않아요. 예, 고3 모의고사로 보지. 그 시중에 서점에 가시면 자이소리 같이 모의고사 모음집 책들은 고2 모의고사랑 고3 모의고사를 따로 이게 모아놔요. 근데 실제 아이들 풀려보면 수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에 예를 들어서 심화 라인업이 좀 힘든 친구들은 고2 모의고사를 선택해서 미리 좀 심화 빌드업을 해갖고 고3 거를 풀 것 같은 아주 아이디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 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그냥 바로 고3 모의고사를 풀 수 있다면 그냥 최대한 고3 모의고사를 먼저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맞죠? 정님 충분한 대답이 되셨죠? 자, 겨울방학 특공으로 확동해 주시면 안 될까요? 됩니다. 1초 만에 답 드렸어요. 됩니다. 확동 특강 깔 거예요. 깔아드릴게요. 자, 송송님, 원장님 공수원 초견반 테스트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중 1, 3 전부 포함인가요? 아니면 3-1만 들어가나요? 3-1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MPT를 보신 적이 있으면 MPT를 제가 판단해서 예,
아니, 뭐지? 입퇴 면제해드립니다. 공등 초견반, 공통수학 원투 모두 마치고 수원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예. 수원 수투는 어쨌든 공통수학 원투를 다 끝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통수학 초견반부터 들어야 저희 수원 수투반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중간에 들어오셔도 합류해도 상관은 없으신 건데, 자, 우선 저는 뭐 프로그램 펼 때, 예, 저희 쪽 상품성에 집중해서 까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수준이 우선이니, 예, 아이들 커리큘럼은 지켜서 가주셔야죠. 공통수학 원투를 끝낸 상태에서 수원이 수강이 가능하고, 공통수학 원투가 끝난 상태에서 수투 수강이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 드리면, 공통수학 원투, 그 다음에 수원 수투는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주로 공부했다면 학교 내신 문제가 커버가 될까요? 아, 요거는 아이의 연계 사고력에 따라 달라요, 어머니.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 내신 대비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으니 그걸 좀 참고하셔도 되고,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고등 내신 문제들은 네, 시중서 베이스로 변형해서 내는 학교,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베이스로 변형해서 내는 학교,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그 변형해서 내는 문제들은 모두 다 심화 문항이고요. 심화 문항의 빈도는 학교마다 달라요. 예, 심화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뭐 국반고 이런 뭐 전사고도 이런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비학군지의 일반고 중에 수학시험 되게 쉬운 학교는 심화 문제가 거의 없는, 굉장히 조금 저 고급 유형 정도가 마무리 정도인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학교에서는 고급 유형을 심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근데 그것들이 이제 변형돼서 출제를 되니까,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로만을 했다는 것은 모의고사를 기출을 푸는 건 모의고사 베이스 학교를 갔을 때는 무조건 해야 하는 행동이고요. 또한 거기서 설명해 놨으나 시중서 베이스인 학교여도 모의고사 기출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방향이 틀린 건 아니고요.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그 모의고사 기출을 베이스로 한 변형 문제집, 변형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면, 그럼 그 변형 문제는 어딨나요? 라고 또 질문을 주실 거니까, 그 변형된 문제들은 아이가 진학할 고등학교의 인근 고등학교 내신 기출을 풀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엠버님, 아셨죠?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좋은 기회로 어머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예, 지금 중등교재, 고등교재 한 번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제가 뭐 어딜 찾아봐도 한 명의 어떤, 한 명의 어떤 이 관점으로다가 이렇게 중등, 고등의 계열이 한 번에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저도 잘 알고 어머님들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좀 참고를 많이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중등 필드보다는 고등 필드에 훨씬 더 오래 있긴 했었는데, 음, 사실 이제 두 필드는 완전 다른 필드예요. 예를 들면 같은 수학이라고 하지만, 고등 영어보다도 중등 수학이 고등 수학 선생님한테 더 먼 영역이에요. 진짜라니까. 고등 수학 강사한테 고등 영어랑 중등 수학, 그래도 그건 거기까지는 아닌가? 중등수학이 더 가까운 거. 어쨌든 완전 다른 섹터라서 그 연계고리와 연결고리에 대한 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고등 문제집 라인업을 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은 심화 빌드업 총론을 먼저 좀 잠깐 하고요. 이제 기초적인 내용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했으니까 심화 빌드업에 관한 문제집 사용법 얘기를 잠깐 하고요. 그 다음 순서가 고등 심화서, 고등 빌드업하는 고등 심화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중등 심화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등 이 문제집 시리즈를 마칠까 합니다. 네, 만약에 더 필요하거나 더 좀 듣고 싶으신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야가 있는데 잘 모르겠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 따로 별도로 좀 빼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라이브, 금요일이죠. 예.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어, 다음 주 화요일 날, 예, 제가 이제 전체적인 심화 학습을 하는, 예, 문제집을, 과 심화 학습의 어떤 연결도를 예, 설명드리는 라이브를 할 테니, 다음 주 화요일도 예, 많은 시청 바라고요. 자, 오늘 뭐 제가 좀, 뭐 컨디션도 좀 영 아니고, 이상해요. 예, 좀, 요즘 좀, 좀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되게 활기차고 명랑하게 좀 라이브를 못한 것 같은데, 내용은 괜찮았죠? 네. 네, 들을만 하셨죠? 네. 아무튼,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24년 9월 27일 메스부 62번째, 62번째 라이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